11월 18일 정전 시장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높은 변동성을 이어가면서 오늘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다가 장마판에 뭐 강보합으로 마감하거나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오늘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죠. 네, 그러면서 3대 지수 모두 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상하락 종목들도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서 9대1 정도 비율로 하락 종목들이 의외로 많이 마감을 했고,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금리다 보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금리에 취약한 중소형주들이 최근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10거래 정도 그냥 4, 5%씩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이너스 50%가 된 겁니다. 원래 뉴욕 증시 중소형주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은 지금 중소형주들의 비중이 높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버티기가 힘든 구간까지 현재 오고 있다는 점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30% 안까지는 에버리징을 통해서 괜찮은데 이게 50%가 비중이 높은데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좀 대처가 좀 힘들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중소형주들의 비중 실으시면 안 돼요. 미국 주식 투자하실 분들은 그냥 ETF에 투자하시던지 아니면 진짜 막 7% 이상 배당주는 고배당주에 투자하시던지 아니면은 뭐 중소형주. 저는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게 중소형주에 10만원 던져놓고 떨어진다 한 50% 떨어지면 10만원 추매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저는 이제 막 5달러 미만 종목들 막 10백원 노리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내년에 금리 인하 한다 치고 중소형주들의 10만원씩 툭툭 던져 놓는 게 지금은 낫고, 막 지금 급락이 나온다 해가지고 중소형주들이가 막 에버리징 들어간다, 그 레버리지 쓴다든지 막 비중 많이 넣으시면은 절대 안 되는 시장입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지금 해소된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금리 동결 확률을 오늘 또 올린 게, 연준에 이제 제퍼스 부의장 투표권이 있습니다. 투표권이 있는데 천천히 움직여야 된다. 눈빛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다 죽여버리겠다는 눈빛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다시 금리 동결을 좀 시사했는데, 지금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네, 55%까지 올라갔습니다. 동결 가능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내년에 금리 인하 한다 하더라도 파월 연준의장이 사퇴하기 전까지는, 퇴임하기 전까지는 금리가 정말 3.5%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공탐지수라고 하죠. CNE 패드워치, CNN의 이제 피어인 그리드, 네, 그래서 익스트림 피어, 극한의 공포까지 지금 접어들었고, 어제 22로 마감했는데 오늘 15까지 떨어졌습니다. 보통 이제 극한의 공포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강심장이고, 사실 지난 4월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천천히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포 지수가 저쪽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매매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이렇게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고, 다만 저는 걱정하지 않는 게, 제가 계속 걱정하지 않는다 하니까 막 너무 저는 이제 강세론자기도 하고, 증시가 대해서 뭐 강세론자기보다는 주식은 오른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게 지금 미국의 역사상 금리예요. 역사상 기준금리 보시면은 2000년대 이후에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25년 내 최고점 구간이야.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금리를 예전 금리랑 대입하기에는 비트코인도 있고 최근에 뭐 정치적인 헤게모니도 있고,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기는 힘들 거고, 금리 사이클을 본다면은 떨어질 수 있는 구간대가 더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당하게 멀리 본다면은 금리는 인하할 거고, 시장 유동성은 풀릴 가능성이 크다. 이게 뭐 그런 거죠, 여러분들. 경제 위기가 와서 내리든 경제 위기가 오지 않기 전에 천천히 선별적으로 내리든,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금리라는 건 결정하기가 워낙에 어려우니까 매년 12명, 16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는 다만 앞으로 인상은 안 한다. 요건 우리가 확실하잖아요. 인상은 안 한다. 동결은 할 수 있지만은 금리는 인상 안 한다. 그러면은 2000년대 이후에 지금 가장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거죠. 이게 기간의 문제긴 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금리 관련해 가지고는 너무 걱정스럽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올리진 않는다.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는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마인드를 잡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유동성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정말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5년도 네, 지금 거의 뭐 최저점 구간이에요. 지금 6개월이 넘어가는 구간 때 최저점 구간이 떨어졌기 때문에 10만 달러를 하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금도 같이 떨어집니다. 금이 대체 자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동성이 많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금리가 동결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야 뭐야, 금리 동결? 이러면은 금도 유동성, 결국에는 사람들이 돈이 남아 돌아야지 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부담이 생기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P 종목도 오늘 구글, 네, 역시 워렌 버핏의 힘이죠. 버크셔에서의 지분 확대가 나왔던 구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목들이 크게 하락이 나왔고, 특히 러셀 지수는 전멸이에요, 전멸. 자, 근데 뭐가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바이오, 헬스케어. 예, 우리가 바이오 헬스케어 쪽 약간 좀 시선을 돌리고 있죠. 최근에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시장이 흔들리면은 그동안 좀 과대 낙폭이 나오거나 네, 좀 이제 시장의 덩치가 크면서 변동성을 막아줄 수 있는 섹터 테마로 몰리는데 그게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그쪽으로 좀 수급이 쏠렸다는 점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다 떨어지는데 하나 오르는 게 있죠. 네,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이 급등했어요. 네, 지금 구윤철 풋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환율 관련된 발언을 하게 되면서 어제 이틀 전에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 그대로 말아 올리고 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 강조드리잖아요. 환율을 지금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 대신에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대체자산 원화가 높기 때문에 뭐 정말 뭐 현물금을 사든지, 저는 좀 그거는 반대긴 한데 달러를 사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아니면은 부동산을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서울 쪽에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요 정도 내용이 있고, 지금 비트코인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크게 연속적인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거의 6개월 내 최저치 구간대고 10만 달러를 하회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죠. 뭐 마이크로 스트레이지라든가 뭐 비트코인을 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상승에 대한 이 수익률을 주가에 녹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그 기업들에 대한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여기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손실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스트레이지라든가 비트마인, 이 비트마인이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 비트마인을 우리나라 서학기미 분들이 올해 1월부터 10월 17일까지 가장 많이 샀어요. 근데 그 규모가 1조 7천억 원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예요. 뭐 메타라든가 뭐 이런 뭐 뱅가드, 뭐 S&P죠. 지수 추정 ETF를 제외하고 단일 종목을 가장 많이 산 두 종목이 빅테크 업종들을 제외하고는 비트마인이 1조 7천억 원. 그리고 서클도 여러분들 너무 많이 샀어요. 지금 1조 5천억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트코인을 추정하는 자산들에 대한 하락세가 좀 크게 나오다 보니까 서학기비 분들의 손실이 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이런 것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시장에서는. 네. 사실은 서학기비 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국내 시장에 또 유턴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읽다 보게 되면은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다, 시장에서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미국 주식은 오를 때도 정말 기가 막히게 오르지만은 떨어질 때도 기가 막히게 올라요. 정말 자유시장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항상 비중 조절, 분산 투자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미리 저희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5월부터 12일까지 포트폴리오 수익권 종목들 30% 다 정리해 버렸죠. 현금 전환한 다음에 비중 새롭게 사가고 있지도 않아요. 뭐 정말 그냥 단타만 지금 계속 치면서 바이오 ETF 모아가고 있고, 국내 바이오 업종도 단타 치고 있죠, 지금 계속. 그런데 제가 이것도 지난주에 이제 올려드렸던 매매 일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11월 증시 전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클 거다. 그래서 무리할 필요가 없고 우리 뭘 해야 되냐라고 올려드렸을 때, 일단 청약을 해라. 지금 청약이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약 종목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지만은 저희 회원분 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5년도 공모 청약으로 현재까지 112만원 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22년도 한 해만. 그리고 뭐 이분이 3년 정도 이제 공모 청약 하신 지가 됐는데 250만원을 지금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올려드렸죠. 실제로 올해 공모주 현황 해가지고 110만원 넘게 지금 돈을 번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공모 청약이 많고 공모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은 상장이 힘들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좀 변동성이 나올 때 공모 청약으로 시장의 수익률 좀 대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지수가 최고점 구간에서 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최고점 구간에서 조정이 나올 때는 그 기존에 이제 주가가 N자 반등을 하려면은 여기에 물려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갔던 현물, 신용 물량들을 다 올라가야 되고, 외국인 투자들의 풋옵션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의 그런 눌릴 수 있는 수급까지 이겨내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현금성 자산이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유동성이 더 많이 필요한데 지금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단계죠. 예, 떨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여기서 고점을 재돌파하기가 오히려 더 쉽지 않다. 그러면 박스권을 만든 상태에서 3,800포인트부터 4,200포인트 구간대까지 조정을 염두를 해두고 떨어지기 좀 기다리자. 우리가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말씀드리고 실제로 저희가 매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급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 저는 인공지능 시대는 무조건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 보자.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말씀드리죠. 멀리 보고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변동성이 안 흔들리려면 결국 분산 투자나 현금을 지금은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멀리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지금 여러분들의 이런 마음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겠어요. 뭐 저는 계속적으로 증시는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1년에 10% 정말 강세 조정이 크게 나올 때 20% 조정은 한두 번 안 온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네, 그런 것들이 고점 구간에서 온다고 좀 생각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지금 기회를 이때까지 못 샀던 종목들 좀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계속 똑같은 뉴스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에 있는 뉴스들, 악재들이 해소되는 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어제 앱스타인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트럼프는 앱스타인 관련해가지고 야 깔려면 까봐라. 사실 뭐 정치인 중에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높은 레벨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손에 더러운 거 안 묻히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톡 까놓고 얘기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권들 그냥 까놓고 해서 정치인들 300명이 어느 회사 300명보다 정가자가 더 많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 까라라고 하잖아요. 예, 다 까라고 해도 뭐 저는 이게 가지고 뭐 크게 변동성 나온다?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나라 카지노 관련 테마적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중국과 일본의 이런 좀 정치적인 관계가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좋지 않았는데 오히려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관광객 중에 1위가 역시나 중국인이에요. 중국인. 그 다음에 한국인이고. 우리나라도 뭐 1년에 거의 2천만 명씩, 일본에 가죠. 근데 만약에 지금 공고가 내려지면서 여기 있는 여행객들 절반만 한국으로 와도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400만 명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 대한 반세액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본 증시 계속 뭐 나쁘지 않다. 근데, 일본 증시를 좀 받쳐주는 게 우리가 뭐 버핏이 투자했던 5대 상사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비중 계속 늘린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쁘지 않다. ETN이죠. ETN을 찾아봤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약간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G20 참석을 위해서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떠납니다. 굉장히 좀 길게 가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17일부터 25일까지 네, 순방에 돌입하고 이제 G20 정상회담 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최소 이제 대통령 입장이 10일간은 나오지 않는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10대 수출 업종 절반이 중국에 추월당. 이건 제가 이 장전 시황을 찍으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미 모든 산업을 중국한테 따라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좀 남아있는 게 반도체 중에서도 좀 HBM 정도의 고대역 정도의 높은 레벨의 반도체뿐이고 다 잡히고 있다. 근데 왜 그 잡히냐? 간단하죠. 우리나라는 기업들 다 잡아조지고 있잖아요. 그냥 반도체 뭐 이번에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총수들이 만나가지고 뭐 국내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아직 그 52시간 이것도 안 없어졌어. 지금 실리콘밸리라든가 중국은 주 7일째 반도체 개발을 한다고, IT 기술 개발한다고. 우리나라는 52시간이야. 기업들 계속 잡아 돌리고 있는 법안은 해소가 되지 않는데, 네, 그냥 뭐 아무튼 뭐 이길 수가 없다. 저는 정말 한 5년? 짧게 5년? 길게 10년 안으로 우리가 나라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제조 2025로 해가지고 15년, 그러니까 2015년부터 계획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30년짜리 계획을 짜놔서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 물론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근데 독재국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 옆에 일본만 보더라도 아베노믹스라든가 뭔가 정책을 하면은 최소 10년, 20년을 말고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5년마다 정권 바뀌잖아요. 뭐 길면 10년마다 바뀌면서 그 전에 있는 거 다 들어엎어버리고, 아무튼 쉽지가 않다. 그래서 한국은 여러분들 거듭 강조드리지만은 지는 해입니다. 뭐 떨어진 적도 없지만은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다. 주식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부가 뭐 현대차 기아의 보편 탄소 감축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SGG 세종. 네, 이거만 보시면 돼요. 탄소 감축 이슈 나온다 하면은 SGG 세종만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 지금 당장의 제조 뭐 화학업체들에 대해서 탄소 감축 기준을 세우기보다는 그냥 자동차 잡아 쫓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SGG 세종이 가장 높다 확률이. 그리고 뭐 관련된 내용도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면 될 것 같고.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번 주도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 시즌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자, 아무튼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의 변동성은 계속 높은 상황에서 뭐 해야 된다? 공모청약을 열심히 하시면 된다. 네, 공모청약 잘 되는 방법 여러분들 제가 팁 드렸죠. 네, 요새 계속 공모청약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꿀팁 드리지 않았습니까? 공모청약이 잘 되는 방법. 네, 뭐다? 쓰레기 주고 도와드리고, 네, 담배꽁초 함부로 안 버리고, 이런, 커피 마신 거 함부로 안 버리고, 이런 식으로 상식적인 행동을 하시면은, 네, 착한 일 하시면은 공무청이 잘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장대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